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빔 프로젝터가 아니고 소니의 캠코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스멀필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소니 캠코더 AXP55입니다. 먼저 리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리뷰를 하게 될 소니 캠코더는 소니 코리아 측에서 제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고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등을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해가지고 뭐 무조건 좋다,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거고요. 장점은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단점은 이제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게 요즘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방송국이나 예능 같은 데서는 아직도 캠코더를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핸디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았을 때 버튼 조작이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면을 열면 바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런앤건 스타일로 쓰기 진짜 좋은 게 캠코더죠.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좀 큰 카메라들과 이 캠코더를 비교하자면 권총이라고 할 수 있고, 미러리스나 좀 헤비한 카메라들은 소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AXP55 핸디 캠코더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일 큰 특징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열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이제 화면 여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뷰파인더가 있거든요. 뷰파인더를 당기면 또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위로 꺾어가지고 각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찍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넣으면 카메라가 꺼집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잡았을 경우에 여기 뒤에 녹화 버튼도 있고, 위에 줌 버튼을 당길 수 있고, 사진 촬영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이랑 영상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 키가 다 있습니다. 촬영할 때 쓰는 키들이 다 이쪽에 손에 몰려있기 때문에 녹화나 줌이나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등을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에는 이렇게 촬영 녹화 버튼이 있고, 이 밑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뷰파인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줌을 당길 수 있는 여기 이제 레버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모드 바꿀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은 이 내음성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프로젝터 기능,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트로에 보신 것처럼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생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샷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한 장만 들어갑니다. 네, 측면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가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매뉴얼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이 수동 링에 여기 링이 돌아가거든요. 이 수동 링에 매뉴얼 버튼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동 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줌, 노출, 조리개, 셔터 속도, 뭐 자동 노출 시프트,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수동 링을 돌렸을 때 그 해당되는 기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줌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줌은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초점, 노출, 조리개, 셔터 속도 정도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초점으로 해놨습니다. 수동 초점이 필요할 때는 이 매뉴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게 링을 돌려가지고 수동 초점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 버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마이 메뉴 같은 거죠. 이제 네 버튼을 누르면 원하시는 메뉴를 이제 세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제가 가장 필요한 거는 4K 촬영하고 FHD 촬영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리고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서 넣었고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제 화면에서 이제 바로바로 주요 기능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나이트 샷 모드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나이트 샷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아예 없는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야간 투시경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TV 보면은 이렇게 예능이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밤에 이렇게 찍는 것도 있잖아요. 뭐 자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가끔씩 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기능입니다. 네, AXP55 이 캠코더에는 타임랩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설정을 해서 뭐 촬영 간격이나 이제 매수나 이제 몇 장을 찍을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 노출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동 노출 추적 있고 자동 노출 잠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노출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뭐 오토 모드 같은 거고, 자동 노출 잠금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에 찍었을 때 그 노출 값이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뭐 그런 기능이고, 이제 캡처 이미지 크기는 이제 뭐 HD로 할 건지 4K 크기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DSLR처럼 그렇게 화질이 좋은 건 아니고, 타임랩스 기능이 있는 정도, 딱 그 정도의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꽤 쓸만해요. 휴대폰으로 찍은 것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AXP55 캠코더에 또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광학 줌이 엄청납니다. 거의 제가 써보니까 한 500mm 이상까지 당겨지는 것 같아요. 광각에서 초마원까지 그 가용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줌 기능까지 켜면 더 줌이 더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확대를 해주기 때문에 줌이 더 되고, 대신 화질 저하는 조금 생기긴 하지만 더 멀리 있는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XP55 이 소니 캠코더는 그 소니 캠코더 특유의 그 BOSS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의 소형 짐벌을 여기 넣은 듯한 손떨림 보정 기능을 자랑합니다. 이 기능을 제가 처음 접한 게 소니 액션캠 X3000에서 처음 봤거든요. 소니 캠코더에 있는 그 손떨림 보정 기능을 작은 액션캠으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캠코더를 받았을 때 안쪽에 렌즈가 덜렁거려가지고 이게 무슨 나사 풀렸나 아니면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이게 소니의 BOSS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렌즈가 이런 식으로, 네, 보이시죠? 사람 눈알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AXP55 이 캠코더를 제공받으면서 함께 제공받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이 슈팅 그립입니다. 근데 이 슈팅 그립은 이제 셀카봉 역할도 하고, 이게 다 펴지기 때문에 삼각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화 버튼, 줌인, 줌아웃 버튼, 그 다음에 사진 버튼이 있기 때문에 리모컨 기능도 하는 그런 슈팅 그립입니다. 그래서 이 슈팅 그립을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소니 카메라들은 다 아마 호환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5핀 단자에 딱 꽂으시면 이 그립 자체에서 녹화랑 사진이랑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네, 브이로그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셀카봉 역할도 하고, 카메라에 손을 대지 않아도 이 슈팅 그립 자체에서 녹화 버튼이나 줌인, 줌아웃 기능이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측면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됩니다.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각도로 찍을 수도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놀랬던 게 5.1 채널 서라운드 마이크가 내장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5.1 채널 서라운드 마이크가 위쪽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5.1 채널 서라운드로 녹음을 하려면 HD 화질에서만 녹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720p HD 화질에서만 가능하고, 1080 FHD 녹화할 때나 4K 녹화할 때는 5.1 채널 서라운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720p로 찍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720p로 찍어본 적이 거의 없고, 웬만하면 FHD나 4K로 촬영을 하는데, FHD나 4K에서 5.1 채널 서라운드 마이크 기능을 못 쓰니까 거의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4K나 FHD로 촬영했을 때 이 채널 스테레오 녹음은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마이크로 써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외장 마이크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이크를 달지 않아도 이 자체에 있는 이 마이크로도 수음이 엄청 잘 되고요. 네, 제가 콜라보다는 닥터페퍼를 더 좋아합니다. 닥터페퍼를 더 좋아하는데 닥터페퍼 파는 곳이 잘 없어가지고 되게 슬펐는데 집 근처 마트에 닥터페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자주 먹는 게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많이 먹다 보면 목이 꽉 막힙니다. 목이 막힐 때는 닥터페퍼를 먹습니다. 닥터페퍼를 먹으면 막힌 목이 뻥 뚫립니다. 보통 미러리스 같은 디카에 있는 내장 마이크들은 이제 녹음을 했을 때는 엄청 음질이 저하돼가지고 녹음이 돼요. 막 깡통 같은 소리도 나고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음 능력이 되게 안 좋은데, 이 AXP5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버튼 설명드리다가 잠깐 보여드린 건데 내 목소리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특이한 기능인데 촬영자의 목소리를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100% 차단시켜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컷을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차단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차단 기능을 켰을 때, 네, 차단 기능을 키면은 이렇게 제 목소리가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컷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슬로우 모션을 넣을 수 있고 극적인 화면 연출이나 좀 더 시네마틱한 화면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4K처럼 되게 화질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유튜브나 SNS에 올릴 정도로 꽤 쓸만한 화질로 찍힙니다. 네, 이 캠코더는 대비차 오토포커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비차 오토포커스 치고는 되게 빠른 오토포커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상위 기종인 AX700이나 아니면 뭐 요즘 많이 쓰는 A7 마크3 같은 위상차 오토포커스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대비차 오토포커스 치고는 엄청 빠른 오토포커스를 자랑하고, 포커스 락 온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피사체를 고정해서 그쪽 피사체만 포커스를 잡고 얼굴 추적이 가능해서 사람을 찍을 때 얼굴을 계속 잡고 찍기 때문에 수동 포커스를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네, 역시 오토포커스는 소니는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장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사용을 한 2주 정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은 수동 세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놨을 때는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절을 못하고, 조리개를 수동으로 했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못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제가 이 AXP55 캠코더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가급 캠코더는 아닌 것 같아요. 수동 세팅에 있어서 좀 제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시네마 컬러로 바꿨을 때는 또 얼굴 추적이 안 되고, ISO 설정은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자체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밝기나 ISO를 조절하는 것 같고, 5.1 채널 서라운드 기능 같은 경우에도 4K나 FHD에서 사용을 못하고 이제 그냥 일반 HD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수동 조작을 많이 선호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AXP55를 쓰시면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하면은 조리개를 포기해야 되고, 조리개를 수동으로 하면 셔터 스피드를 포기해야 됩니다. 완전 프로페셔널 카메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여기 화면 자체에 그 수평계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게 수평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미러리스나 다른 카메라를 쓸 때도 항상 이 수평계를 키거든요. 수평을 맞춰서 찍으려고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이 캠코더는 수평계 기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수평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가지고 이게 돌아간 건지 제대로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단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XP55 이 캠코더는 프로페셔널급 캠코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동 조작이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이제 내장 ND 필터도 없고 뭐 S로그 지원도 되지 않고 프로페셔널급은 아니고 일반인 타겟으로 나온 캠코더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미 프로페셔널 캠코더는 이 AXP55 말고 AX 시리즈라 해가지고 AX700이 지금 나와 있죠. 내장 ND 필터도 있고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 ISO 이런 건 다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더 성능이 뛰어나죠. 그런 게 AX 라인이 프로페셔널 라인인 것 같고, 그리고 AXP 요 제품은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런앤건 스타일 캠코더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AXP55 캠코더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카메라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바디를 써야 되는지, 어떤 렌즈를 써야 되는지, 어떤 마이크를 써야 되는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AXP55 한 대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슈팅 그립을 활용하면 이제 뛰어난 브이로그 카메라가 되고, 네, 그리고 기본 내장된 뛰어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짐벌을 쓰지 않아도 깔끔한 영상이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4K 촬영이 가능하고, 자체 마이크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장 마이크를 달지 않아도 꽤 괜찮은 수음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고가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고성능 렌즈를 끼우고 이제 고성능 마이크까지 끼우면은 영상 퀄리티가 엄청 높아지겠지만 렌즈 알아봐야 되고 바디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AXP 캠코더 한 대에 슈팅 그립까지 조합을 하면 꽤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용법이 그냥 이렇게 열어 가지고 촬영만 하면 되는 쉬운 조작법이기 때문에 가족 영상 촬영이나 아니면 여행용 영상 촬영으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체에 있는 사진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진기만큼은 나오진 않지만 그 어느 정도 퀄리티는 나옵니다. 물론 대낮에요. 어두운 데서는 좀 사진 기능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여행 갈 때 영상 촬영 올인원 카메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캠코더를 한 2주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게, 일단 가볍게 쓰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원 카메라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줌 기능이 진짜 가용 범위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 할 때도 괜찮고, 그리고 손떨림 보정 기능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셀카로 찍을 때도 되게 안정적인 화면으로 찍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수음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나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네, 앞으로 AXP55 이 캠코더를 저 좀 더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더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브이로그 찍을 때나 캠핑이나 백패킹 갔을 때, 아니면 밖에서 촬영을 할 때, 이럴 때 이 캠코더를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실제로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지금 백패킹 갔을 때도 이걸 들고 가서 브이로그를 찍었었고,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그룹도 영상이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룹도 갔을 때 이 카메라로 시네마틱 비디오도 찍었고 브이로그도 찍었고, 외주 영상 촬영 갔을 때 인터뷰 촬영할 때도 이게 서브캠으로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AXP55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올인원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한 대로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이나 이것저것 찍을 때 되게 활용도가 높은 캠코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용 카메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 라인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수동 조작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상용이나 아니면 여행용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런앤건 스타일로 쓸 수 있는 올인원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AXP55 캠코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리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캠코더나 아니면 카메라 선택하시는데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스트마이필름이었습니다.